지난 4월 18일 서울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이창희 씨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회원인 이 씨가 왜 전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걸까?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공익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고발의 주요 법리 작용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사용죄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사용선락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미비한 토지사용선락서를 정상적인 거라고 보고 사업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3월 김승수 전주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씨가 다시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데 이번 혐의는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입니다. 한 시민운동가가 재개발 아파트를 둘러싼 전주시 행정이 미심쩍다며 검찰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낸 고소장이 기각되자 다시 고발장을 낸 겁니다. 현직 시장이 2차례나 고소와 고발을 당한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을 둘러싸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취재팀은 지금까지 전주시나 건설회사의 행위에서 위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일부 민원인들과 건설사가 인터뷰를 거부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전말을 알아보는 이유는 힘없는 민원인들이 전주시 건축 행정에 적잖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의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의 재개발 현장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뒤 2015년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초 단독주택이었던 이곳에 24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6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가격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이 전주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건설사와 주민들이 맞대응을 한 민사소송은 2016년 3월쯤 그리고 행정소송은 2018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토지주들이나 민원인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요? 취재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인을 인터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민운동가 이창희 씨를 제외한 다른 민원인들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전주시가 사건 부진의 국공유지 비율을 알려주지 않아 2년가량 힘겨운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거친 뒤 지난해 말을 전후로 토지보상 가격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원인들이 전주시 건축 행정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개발회사는 지난 2015년 10월 전주시에게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어 5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31일 전주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그런데 토지주와 민원인은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행정소송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무효 확인의 소송입니다. 소송의 큰 틀은 전주시의 2016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옛 주택법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은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라 대지 면적의 80%를 확보한 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경우 확보된 토지 사용 권한이 80%에 못 미쳐 사업계획 승인이 잘못됐다는 게 행정소송을 청구한 이유입니다.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건 애매한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2016년 3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때 첨부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살펴봤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는지, 즉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가 어디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이를 서명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빠져 있어서 법적인 효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 판결을 통해 이 토지 사용 승낙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건설사의 대지 확보율이 80%에 못 미치기 때문에 2016년 3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전주시도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이거는 토지 사용 승낙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안 받은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서에 넣는데 전주시청에서 이거를 그냥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재개발의 경우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건설사와 해당 날짜를 생략한 채 주택건설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에 날짜가 빠져 있지만 대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거 효력이 있다고 보고, 왜냐면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 아무나 첨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날짜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해당 건설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건설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의 옳고 그름을 좌우할 토지 사용 승낙서의 법적 효력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로 판가름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의심받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10여 장으로 많지 않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6년 아파트 사업 승인 때 토지 사용 승낙서를 꼼꼼하게 살핀 뒤 건설사에게 보완을 지시했더라면 사전에 갈등을 막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의 건축 행정이 허술했던 탓에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자초했고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진 셈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입장에선 법적 효력 여부를 다투는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가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이 승낙서를 얻기 위해 전주시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작 전주시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민원인은 전주시가 건설사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재개발 소송과 관련해 전주시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승인된 아파트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서 첨부된 토지 사용 승낙서와 등기부 등본 사본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전주시는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의 신청 기각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누설 방지와 민원 처리 용도 사용 금지를 내세웠습니다.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의 개인이나 공개될 경우 사용자인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정보. 저희는 그다음에 제3자 의견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돼요. 이후 민원인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즉, 이 사건 대상 정보인 토지 사용 승낙서와 등기부 등본 사본을 공개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제휴하고 부분 공개하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주시가 지난해 11월쯤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그 사이 석 달의 시간이 흘러 소송을 진행 중이던 민원인만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의 행정 지금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전주시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실 징계 사유로도 저는 충분한 게 아니겠는가. 2016년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행정소송을 자초한 전주시가 지난해엔 공개에도 무리가 없는 서류까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겁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시민운동가는 도대체 전주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사유재산권, 기본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자의 편을 들어서 업자의 편의를 봐주려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전주시가 이번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 제때 공개를 하지 않은 건 토지 사용 승낙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제때 국공유지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토지주들이 1심 소송 과정에서 애를 먹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던 건설사는 지난 2016년 토지를 팔지 않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건설업체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대지 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할 경우 법원에 나머지 5% 대지의 강제 수용을 신청하는 이른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만약 95% 이상 취득한 경우 나머지 5%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95% 이상 소유권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토지주들을 설득해 하루빨리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팀의 민원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보상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건설업체에게 땅을 팔지 않습니다. 건설업체는 2016년 3월 이후 3건의 소송을 통해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갔고 2건의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2심 자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개발 아파트 대지 내에 건설사가 매입하지 않은 346제곱미터의 국공유지가 있었던 겁니다. 지적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기다란 골목길이 나옵니다. 아파트 부지 내에 포함된 이 골목길의 면적은 346제곱미터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봤더니 건설교통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로부터 무상양도 약속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건설사가 이 공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주들은 건설사가 당연히 국공유지를 확보한 걸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국공유지라는 변수가 1심과 2심을 어떻게 바꿨을까? 1심에서는 건설사가 국공유지를 매입한 걸로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대지 확보 비율은 95.93%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국공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게 드러난 2심에서는 건설사의 대지 확보 비율이 93.05%로 떨어집니다. 결국 2심에서 건설사가 매도 청구권의 요건인 대지 95%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건설사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 확보되지 않은 국공유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건설사 매도 청구권의 자격을 따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1심이 끝난 뒤 전주시에게 해당 아파트 내의 국공유지 면적을 알려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전주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제가 뭘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절차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알아서 혼자서 다 알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설회사를 도와주는 일종의 간접적 보조행위예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처리 민원을 넣고 이후 전라북도 감사 등으로 이어지자 전주시는 마지못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처음부터 국공유지 면적이 공개되지 않아 토지주들은 1심을 불리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택법 같은 거를 어떻게 알아서 거기에 국공유지를 어떻게 찾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도록 방조하는 거예요, 관이. 전주시는 국공유지 면적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주민이 원할 때 서류를 통해 바로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국공유지는 누구나 때도 바로 알 수 있는 정보고 굳이 저희가 이걸 이렇게 공개했을 때 저는 바로 현황을 공개해줬고요. 그러나 전주시 공무원들의 말대로 누구나 뗄 수 있는 서류라면 왜 전주시가 제때 국공유지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거부했다가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주문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또 국공유지 비율도 공개를 거부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처리 민원을 거친 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행정심판과 국민권익위 민원을 통해 어차피 공개할 정보였다면 왜 처음부터 전주시는 이런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전주시는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송에 지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과연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전주시가 민원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민원인은 2년 넘게 힘겨운 소송을 펼쳐야 했습니다. 저쪽에서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일반 국민은 어디로 쫓아갑니까? 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전주시청으로 쫓아갔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법에 대한 해석도 물어봤을 거고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봤을 때 거기에 친절하게 16조 몇 항, 18조 몇 항, 국공유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법원에 내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게 공무원 아니에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민원인의 입장에선 꼭 필요했던 자료였고 당연히 전주시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주시는 민원인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사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은 가끔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밑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 공개의 원칙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적어도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전주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전주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신청을 하고 나머지 제가 지난 4월 19일 시민운동가 이창희 씨가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문제 삼으며 전라북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사실들이 나와서 이거는 행정권의 남용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서 다시 좀 감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전 과정. 바로 하루 전날 김승수 전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이 씨가 이번엔 전라북도에
전주시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며 감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안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다. 하면은 할 수 있죠. 시민운동가인 이 씨가 전주시장을 고소 고발하고 전라북도에 감사까지 청구하는 건 전주시의 건축 행정에 여러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해 검찰 고소권의 경우 혐의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고 올해 고발 사안도 공무원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60살의 한 시민단체 간부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잇따라 고소나 고발을 제기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종 판단은 사법당국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전주시는 민원인의 요구를 외면한 채 토지 사용 승낙서와 국공유지 비율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이런 행정이 전주시와 건설사 사이에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전주시청의 많은 부분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전주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거나 침탈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복동 SRF 사건이기도 하고요. 민간 기업인 건설사의 입장에선 이윤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건설사의 행위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건설사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적어도 민원인을 배려한 행정을 펼쳐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운동가와 지인들이 전주시나 전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2차례의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심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민운동가는 팔복동에 폐기물발전소 건축 허가를 내준 전주시 행정에 불만을 느낀 뒤 이후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하나둘씩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주시 팔복동의 폐기물 발전소 문제도 적극적으로 조사한 뒤 이 문제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연을 들려줍니다. 제가 2000년도 초에 벤처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러 갔어요. 제가 영어도 잘 모르고 미국의 그런 행정제도를 잘 모르는데 제가 지사를 설립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미국 공무원이 4시간 동안 저한테 말하자면 법규집을 다 설명해주고 절차를 갖다가 그림표로 된 절차를 다 보여주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어느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지사 설립에 대한 모든 일을 4시간 동안 안에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미국 공무원처럼 이 씨에게 친절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뭔가 숨기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전주시 행정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